가난과 범죄 속에서도 가족을 지키려 애썼던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거리로 나섰고 동생들을 살리기 위해 스스로 군에 들어갔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던 그 소녀. 그러던 그녀가 어느 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총성이 아닌 평화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주 먼 나라, 바로 대한민국을 향해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낯선 문화, 외로운 싸움, 그리고 뿌리 깊은 가족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떠났지만 가족을 잃을까 두려워 입을 닫아야 했던 시간들. 그녀는 과연 진심을 전하고 가족을 다시 이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한국 국적을 얻은 한 외국인 소녀가 어떻게 존중과 사랑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그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 전에 딱 1초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입니다. 이 사연을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망설이다가 결국 제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미 아르헨티나, 그 중에서도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작은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하면 화려한 탱고, 예술과 축구의 도시를 떠올리시겠지만 제가 자란 동네는 그 모든 것과는 거리가 아주 먼 곳이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골목, 낮에도 들려오는 총성, 그리고 매캐한 공기. 거리에는 방치된 쓰레기와 싸우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제게는 소중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그리고 3명의 어린 동생들. 우리는 서로를 꼭 껴안고 매일을 버텨내며 살아갔습니다. 어린 저는 일찌감치 깨달아야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꿈꾸는 것조차 사치라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동생들만큼은 배고픔과 두려움 속에서 울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채 졸업하기 전에 저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신문을 돌리고 점심에는 시장에 가서 장바구니를 날랐습니다. 밤이면 식당 뒷주방에서 그릇을 닦았고 때로는 거리에서 사탕을 팔기도 했어요. 손바닥은 늘 갈라져 있었고 등에 멍이 드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돈이라도 손에 쥐고 돌아가서 동생들에게 빵 한 조각, 우유 한 컵을 건넬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제게는 세상의 모든 부와 다름없었어요. 시간은 흘렀고 저는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병으로 몸져눕게 되었고 아버지는 하루하루 허드레실로 근근히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한다. 그렇게 저는 17의 나이에 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당시에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선택이었지만 저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군대는 저를 빠르게 단련시켰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도 고개를 숙이고 추위와 배고픔, 공포를 참고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텐트 안에서 깨어있는 순간마다 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전부는 아닐 거야. 언젠가 나는 다른 세상으로 갈 수 있을 거야. 그 다른 세상은 제게 분명하게 떠오르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어릴 적 작은 흑백 TV 속에서 처음 만난 그곳. 높은 빌딩 숲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 거리마다 질서 있게 움직이는 사람들. 깨끗한 길거리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들. 그곳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에서는 한국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책을 찾아 읽고 가끔 있는 인터넷 카페에 가서 조심스럽게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저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서로를 위해 땀 흘린 사람들의 나라. 가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세상을 놀라게 할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 그런 대한민국에 저는 마음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군대 생활을 마치고 제대한 저는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으로 가자. 새로운 삶을 시작하자. 가족을 위해서,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비행기표를 살 돈도 비자를 받을 방법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일자리라도 붙잡으며 돈을 모으고 한국어를 독학하며 새벽까지 공부했습니다.
저는 늘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칙칙한 하늘이 아닌 맑고 푸른 서울의 하늘을, 동생들과 함께 웃으며 거리를 걷는 모습을, 그리고 무엇보다 더 이상 총성과 공포 속이 아닌 평화로운 아침을 맞이하는 그날을. 그러던 어느 날 작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현지에 거주하는 한국인 교포분이 자원봉사를 위해 저희 지역을 찾았고 그 분과 우연히 인연이 닿게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에 가고 싶다는 제 간절한 꿈을. 그리고 그분은 놀랍게도 저를 믿어주셨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도와주고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준비를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지만 저는 매일매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한국으로 향하는 비자가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비행기표를 손에 쥔 날 저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고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갈 수 있을까?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소피야, 내가 가는 길이 힘들지라도 내가 행복하다면 우리는 괜찮아.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제 떠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어두운 골목을 지나 총성과 공포가 아닌 평화와 사랑이 기다리는 땅으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요. 그렇게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떠나 낯선 하늘 아래로 날아왔습니다. 처음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솔직히 저는 겁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하고 질서정연하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저를 주눅들게 만들었어요. 저는 초라한 차림으로 다소 떨리는 손으로 여권을 들고 입국 심사를 기다렸습니다. 과연 나를 받아줄까? 내가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심사관은 저를 친절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단정한 제 한국어 발음에 살짝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그 따뜻함 하나에 저는 얼어붙은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날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연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깨끗이 정비된 도로, 안전하게 운전하는 차량들, 깔끔하게 정렬된 아파트 단지들. 이 모든 것이 제게는 한 편의 영화처럼 느껴졌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거구나. 이곳에서라면 가족을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해. 이 마음 하나로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처음 한국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도 컸고 문화적 차이도 실감했습니다. 특히 사람들과의 거리감, 정해진 예절과 규범은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저는 두 가지를 가장 소중히 지켰습니다. 첫째, 가족을 생각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둘째, 한국이라는 새로운 터전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것. 이 두 가지 원칙 덕분에 저는 서서히 한국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한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열린 한국어 스터디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훈 씨였습니다. 지훈 씨는 한국의 한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에도 도서관에 남아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따뜻한 미소와 조금 어눌하지만 진심 어린 설명이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어색한 한국어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했고 지훈 씨는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어는 어렵지만 재미있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은 다르구나. 이 사람이라면 진심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것 같다. 스터디 모임 이후에도 우리는 종종 연락을 주고받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지훈 씨는 바쁜 학업과 연구 사이에서도 시간을 쪼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가끔은 저를 한국의 전통시장에 데려가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고 때로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낯설고 차가운 세상이 아닌 따뜻하고 살아 숨쉬는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지훈 씨에게 처음으로 제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빈민가에서 자란 이야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 군에 입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 오기까지의 고된 여정까지.
지훈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소피아 씨.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짧지만 깊었던 연애 끝에 뜻밖의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한국에서 혼자 버텨내는 것도 벅찬데 이제는 새로운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니. 순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단 한 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자. 소피아 씨, 저 믿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도. 그 말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군에 입대했던 17살 그때처럼 이제는 제 아이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지키기 위해 또 한 번 강해져야겠다고요. 우리는 급히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돈도 시간도 여유롭지 않았지만 서로를 믿는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헤쳐나갔습니다. 결혼식은 조촐했지만 너무나 따뜻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아, 이곳이 진짜 나의 집이구나. 이제 나는 진짜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저에게는 아직 해결하지 못한 큰 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고향 가족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 계신 어머니와 아버지, 동생들은 여전히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저 한국에서 결혼했어요. 저 이제 여기에 제 가정을 꾸렸어요. 이 말을 꺼낸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부모님을 배신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몇 번이고 편지를 쓰려다가 결국 구겨버렸습니다. 몇 번이고 전화를 걸려다가 조용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렸습니다. 몇 년 동안 저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가족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핑계가 많았습니다. 언어가 서툴러서, 일이 바빠서, 시간대가 달라서라며 전화를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동생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가족을 꾸렸어요. 저는 이제 다른 나라의 사람이 되었어요.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어머니의 슬픈 눈빛이 떠오를까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조용한 탄식이 귀에 들릴까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딸은 어느덧 3살이 되었습니다. 귀엽고 건강하게 자라는 딸아이를 보면서도 저는 한쪽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작은 아파트에서 평소처럼 딸아이와 놀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득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확인하니 화면 속에는 믿을 수 없는 얼굴이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오빠였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긴 여행을 끝낸 사람처럼 지쳐 있었고 오빠는 굳게 담은 입술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결에 문을 열었고 두 사람은 무거운 침묵 속에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천진난만하게 할머니를 향해 달려갔지만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소피야, 이게 무슨 일이니?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마치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조심스럽게 더듬더듬 저의 지난 몇 년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오게 된 과정, 지훈 씨와의 만남, 사랑, 결혼, 그리고 딸아이의 탄생, 모든 이야기를 꺼내놓는 동안 어머니의 눈빛은 점점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충격, 그 다음에는 서운함, 그리고 깊은 슬픔. 오빠는 끝까지 말없이 듣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굳은 표정 속에서도 서서히 미묘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니? 어머니는 마치 자신이 버려진 것처럼 속삭였습니다. 우린 널 기다리고 있었어. 그 말에 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너무 무서웠어요. 말하면 엄마가 실망할까봐, 아빠가 저를 미워할까봐. 울먹이며 저는 그렇게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해지려 했던 그때처럼 지금도 저는 가족을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제 딸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소피아의 딸이구나.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가슴 깊은 곳에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그렇게 간단히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오빠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족이라면
알려야 했잖아. 내가 우리를 얼마나 걱정하게 했는지 알아? 오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날 밤 우리는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꺼내고 오해를 풀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는 또 하나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심각한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많이 약해졌어. 내 소식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단 한순간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야 해요. 아르헨티나로 가족에게 돌아가야 해요. 지훈 씨도 곧바로 동의해 주었습니다. 우리 함께 가요. 소피아 씨. 그렇게 우리는 급히 짐을 쌌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고 서류를 준비하고 아이를 챙기고 모든 것이 정신없이 흘러갔지만 제 마음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족에게 가야 한다. 아버지에게 가야 한다. 출국 당일 인천국제공항의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저는 또다시 작은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외모는 라틴계, 이름은 스페인어식. 그런데 손에 쥐고 있는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이었습니다. 심사관은 제 얼굴과 여권을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목적지요? 부에노스아이레스입니다. 심사관은 잠시 제 눈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한국 국민이시군요. 좋은 여행 되세요. 그 짧은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한국 국민. 세상 어느 곳에서도 낯선 외모나 배경 때문에 의심받고 멈춰서야 했던 제가 이곳에서는 존중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를 품어주었고 저 역시 이 나라를 품게 되었다는 것을.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기다려주세요. 곧 도착할게요.